1970년 11월 29일 일요일 아침 노르웨이 베르겐 지역에 위치한 이스달렌 계곡을 산책하던 한 대학생과 그의 어린 여동생, 그리고 아버지는 평생 잊지 못할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낀 외딴 바위 틈새에서 심하게 불에 타 검게 그을린 한 여성의 시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시신은 옷이 대부분 타버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고, 그녀의 주변에는 알 수 없는 물건들이 기이할 정도로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발견은 세계 범죄 역사상 가장 기괴하고 거대한 미스터리로 남은 미제 사건, 바로 이스달의 여인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이스달렌 계곡은 현지인들 사이에서 예로부터 죽음의 계곡이라는 불길한 이름으로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과거 중세시대에 자살 사건이 자주 일어났던 곳이기도 했고, 주변 지형이 워낙 험하고 안개가 잦아 실족 사고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계곡에서 발견된 의문의 여성이 맞이한 죽음은 단순한 추락 사고나 일반적인 자살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의문점과 기괴한 흔적들을 남겼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노르웨이 경찰이 시신을 조사했을 때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시신의 상태와 주변 소지품의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앞부분이 집중적으로 심하게 그을려 있었고, 양손은 마치 앞을 가로막는 무언가나 불길을 방어하려는 듯한 자세로 가슴 위에 어색하게 올려져 있었습니다. 시신 주변에는 수면제 약병 여러 개와 함께 석유 냄새가 아주 강하게 나는 플라스틱 물병, 그리고 타다 남은 옷가지들과 가죽 여권, 지갑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찰을 가장 경악하게 만든 특징이 발견됩니다. 그녀가 입고 있던 옷과 소지품, 그리고 주변에 남겨진 모든 물건에서 브랜드를 나타내는 모든 상표와 라벨이 단 하나도 빠짐없이 정교하게 칼로 잘려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양말이나 속옷에 붙은 작은 태그마저도 완벽하게 도려내진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누구인지,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유추할 수 있는 일말의 실마리조차 완벽하게 차단하려는 누군가의 명백한 의도가 숨겨져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얼마 후 발표된 정밀 부검 결과는 수사관들을 더욱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녀의 위장 속에서는 무려 50정이 넘는 다량의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의 직접적인 사인은 약물 과다 복용이 아니었습니다. 목과 폐에서 발견된 검은 그을음으로 보아 진짜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과 전신 화상이었습니다. 즉, 그녀는 수면제를 다량 복용하여 완전히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 혹은 의식을 잃어가는 상태에서 살아있는 채로 거센 불길에 휩싸여 고통스럽게 사망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목 뒤쪽에서는 둔기로 강하게 얻어맞은 듯한 타박상의 흔적까지 추가로 발견되면서 타살의 의혹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경찰은 여인의 신원을 밝히기 위해 노르웨이 전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탐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며칠 후 베르겐 기차역의 물품 보관함에서 그녀의 것으로 확실시되는 2개의 대형 여행 가방을 찾아내며 수사는 급물살을 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가방을 열어본 수사관들은 또다시 거대한 미궁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가방 안에는 수많은 고급 의류와 외제, 화장품, 여러 개의 가발, 그리고 도수가 없는 변장용 안경 등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름 돋게도 가방 안에 있던 모든 옷과 신발, 심지어 치약이나 빗 같은 일상적인 물품에서도 제조사와 브랜드를 알 수 있는 라벨이 전부 제거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는 약품의 통마저도 겉면이 교묘하게 긁혀서 의사와 약국의 이름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자신을 추적할 수 있는 모든 단서를 지구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려 한 행동이었습니다. 경찰이 가방 안에서 간신히 찾아낸 유일한 단서는 독일의 한 가구점 이름이 박힌 비닐봉지와 가방 한 구석에 숨겨져 있던 정체불명의 암호노트 한 권이었습니다. 암호노트에는 날짜와 함께 영어 알파벳과 숫자들이 복잡하게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노르웨이 정보국가 최고의 암호 전문가들이 투입되어 이 노트를 몇 날 며칠 동안 분석한 결과 이것은 그녀가 유럽 전역을 이동한 아주 치밀한 경로를 기록한 타임라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어 알파벳 O는 오슬로를, P는 파리를, B는 베르겐을 의미하는 약식 암호였습니다.
이 암호 노트를 바탕으로 유럽 각국의 유명 호텔 숙박부를 대조한 결과 그녀가 최소 8개 이상의 서로 다른 위조 여권을 사용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주누비에브 랑시에, 베라 야를레, 클라우디아 티엘트 등 수많은 가명을 번갈아 사용하며 프랑스, 독일, 벨기에, 영국 등 유럽 전역을 무서운 속도로 돌아다녔습니다. 호텔에 투숙할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국적을 벨기에, 이스라엘, 독일 등으로 매번 다르게 적어냈고 직업 역시 골동품 상인이나 대외 수집가 등으로 위장하여 의심을 피했습니다. 그녀를 직접 목격했던 호텔 직원들과 기차역 직원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이스달의 여인은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대단히 우아하고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매력적인 여성이었습니다. 검은 머리에 키가 컸으며 주로 영어를 구사했지만 말을 할 때마다 미묘하게 독일어나 프랑스어 억양이 섞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항상 주변을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호텔 방 안에서도 가발을 쓰거나 옷을 자주 갈아입으며 변장을 시도했습니다. 한 호텔 직원은 그녀가 방 안에서 가구의 위치를 완전히 바꾸어 문을 막아서거나 불을 끈 채 창문 밖을 몇 시간 동안 유심히 내다보는 등 누군가에게 심한 감시나 쫓김을 당하고 있는 듯한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녀의 복잡한 이동 경로를 추적하던 경찰은 마침내 단순 범죄를 초월하는 기이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가 노르웨이의 여러 해안 도시들을 집중적으로 방문했을 당시 바로 그 지역과 그 시기에는 노르웨이 군이 국가 기밀로 분류하여 극비리에 개발 중이던 신형 미사일의 최종 시험 발사와 군사 훈련이 군사기지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머물렀던 호텔의 투숙 일정과 이동 동선이 군사 훈련 일정 및 장소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스달의 여인이 단순한 사기꾼이나 범죄의 피해자가 아니라 냉전 시기 암약하던 국제적인 첩보원이었을 가능성이 강력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1970년대의 세계는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이 날카롭게 대립하며 첩보전을 벌이던 엄혹한 냉전 시대였습니다. 특히 노르웨이는 지정학적으로 핵심적인 위치였기 때문에 수많은 국가의 정보원들이 암약하던 치열한 전쟁터였습니다. 만약 그녀가 국가기밀을 탐색하던 정보원이었다면 그녀의 철저한 신원 은폐 노력과 군부대 주변에서의 기이한 죽음이 상당 부분 설명이 됩니다. 임무 도중 정체가 탄로 나 자신이 소속된 조직에 의해 숙청당했거나 거대한 비밀을 지키기 위해 강요된 선택을 했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많은 정황 증거에도 불구하고 당시 노르웨이 경찰은 수사가 시작된 지 불과 몇 달 만에 이 사건을 자살로 결론짓고 수사를 공식 종결해버립니다. 타살을 입증할 명확한 용의자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 발표를 납득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모든 라벨을 오려내고 여러 개의 위조 여권을 사용하며 외딴 계곡에서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생을 마감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국가 간의 외교적 마찰이나 기밀 유출 파문을 막기 위해 사건을 서둘러 매듭 지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름도 실제 나이도 알 수 없는 채로 베르겐의 한 공동묘지에 묻혔습니다. 가족이나 해당 국가가 시신을 찾으러 올 수도 있다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시신이 보존되도록 조치했지만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그녀를 찾는 연락은 없었습니다. 최근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이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법의학적 분석 결과 그녀는 1930년경에 태어났으며 유년 시절을 프랑스와 독일의 국경지대에서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그녀의 필적 분석 결과 프랑스식 교육을 받은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이러한 발견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어떤 조직 소속이었는지, 왜 그곳에서 죽어야 했는지에 대한 수수께끼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냉전의 비극적인 희생자였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